오늘 강의는 점과 좌표 강의입니다. 자, 이 점과 좌표라는 것은 사실 이제 도형의 일부인데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도형을 다 배웠고요. 자, 그 도형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용은 됩니다. 그런데 좀 내용이나 이제 뭔가 부피가 되게 커져서 할 것들이 되게 늘어나요. 자, 하지만 중학교 때 도형이 기초가 되는 건 사실이라 그 중에 일부인 오심도 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 외분, 그 다음에 오심은 그냥 쌤이 그냥 별도로 그냥 중상 복습이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먼저 나오는 공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공식의 좀 유도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봐두시길 바라요. 자, 먼저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수직선이란 건 좀 정확히 말하면 X축이나 Y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X축상에 두 점이 있고 그 거리를 어떻게 기호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자, 당연히 X축에 있는 점은 어떤 좌표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뭐 X라고 하고 또 다른 점의 좌표를 Y라고 하면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 당연히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린 그 거리를 기호로 그냥 여기서 보면 Y에서 X를 빼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좌표의 차이의 양수값을 우린 거리라고 얘기하기로 합니다. 자, 됐지? 그러니까 거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양수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꼭 좌표의 차 절대값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서 이렇게 항상 양수 조건을 품고 있는 게 이런 거 차, 두 수의 차이라든지 뭐 거리, 아니면 넓이, 부피 이런 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양수값이다라는 것을 좀 약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뭐 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좌표를 먼저 정해주면 얘를 x1, y1, 얘를 x2, y2 이렇게 좌표를 잡아주면요. 자, 요 거리가 어떻게 수식화되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x축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직각삼각형이 되게 또 x축에 평행한 요런 선분을 마저 그려주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기고요. 여기서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x1이고 x2가 되겠죠? x좌표들이. 그 다음 요 점의 y좌표는 y1이 될 거고 요 점의 y좌표는 y2가 되니까 그지? 그럼 아까 봤었던 x축 위에서의 거리를 생각하면 요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절대값 x1 빼기 x2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절대값 y1 빼기 y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갖고 피타고라스를 쓴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럼 루트 요 제곱의 합이니까 바로 쓰면 x1, x2의 제곱, y1, y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낯설지 않아요. 그대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그래서 우리는 이 평면상의 거리와 요 수직선 상의 거리 두 개를 약간 공식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자, 첫 번째 문제가 예제 1번 외심을 구하랍니다. 삼각형에. 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오심을 좀 정리하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외심은 정의가 뭘까요? 자, 기억 잘 나시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맞죠? 선분의 각각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 자, 좀 간단히 쓸게.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중간에서 수직으로 가고 여기서 수직으로 가서 만나는 교점. 뭐 근데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직선을 공부하고 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는 됐지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 외심은 그렇지. 꼭지점에 이르는 세 거리가 같지요. 그지? 안 씁니다. 자, 꼭지점에 이르는 세 선분의 길이가 같다. 그 점이 외심이 된다. 이렇게 성질을 갖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해요. 구하기가. 자, 그래서 요 방법으로 자, 구한다고 생각하면 자, 어딘가 외심이 있어서 분명히 요 거리 세 개가 같을 거니까 자, 요 점을 구하라 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놓으면
당연히 그지 거리가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뭐 P라고 놓으면 자 PA 이런 거 안 써도 되겠나? 그냥 그대로 씁시다. 자 PA가 루트 X제곱 더하기 이거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써줄까? X 좌표의 차제곱 Y 좌표의 차제곱의 합 맞죠? 공식 그대로 쓴 겁니다. 요 길이하고 요 옆에다 쓸까요? 루트 그 다음에 PB가 X 좌표의 차제곱 Y 좌표의 차제곱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PC가 X 좌표 차제곱 Y 좌표 차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한다라고 생각. 그럼 보이나 이제? 어차피 등식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은 루트는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좀 귀찮지만 이거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제곱 전개를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등식 하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등식 하나 정리하면 뭔가 연립방정식이 되겠다라는 생각 드나요? 그지?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을 요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요렇게 나오는데 계산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식도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보면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9는 0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계산해 주면 x, y 값이 구해져요. 그래서 x는 3, y는 2 이렇게 해서 답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2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뭐 간단합니다. 그냥 거리 공식만 써서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참고로 선생님이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도형 문제를 풀 때요. A, B, C 좌표가 주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좌표를 찍지 말아달라는 거. 그러니까 A점이 0,6이니까 여기다 찍고 B점이 6,2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마이너스 여기다 B 찍고 그 다음에 7,5니까 6, 7,2에서 여기다 C 찍고 삼각형을 정성 들여서 그려봤자 어차피 외심을 구하려면 그냥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계산할 수밖에 없잖니. 그지? 그럼 그림을 자세하게 정교하게 그려봤자 이 점의 좌표 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그지? 이해 가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부터 정교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것처럼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로 풀 수 있으면 거기서 식을 세워 끝내고요. 만약에 그걸로 여의치 않다, 뭔가 그림이 좀 정교하게 필요하다 할 게 느껴질 때만 평면에다 좀 정확하게 그려보는 습성이 좋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거리 공식 연습을 위한 간단한 예제예요. 자, 문제가 점 A하고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B가 하나 있대. B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요 A와 B를 연결한 선분 AB의 거리의 최소값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분 AB 길이 뭐 거리의 그냥 이렇게 쓸게. 자,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방법은 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거리 공식을 쓰고 싶다는 거지, 약간.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A, A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X좌표 차제곱 Y좌표 차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루트 안에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2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4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도 최소값을 못 구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네. 자,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차식이니까 그지?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 바꾸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보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32? 아니지. 끝에 루트를 봐야죠. 요 안에 있는 식의 최소값은 32지만 루트가 결국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최소값은 루트 32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구하진 않을 거야. 이 길이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느낌상 제일 가까울 때가 거리가 제일 작단 말이 이게 수직될 때겠지, 그지? 그죠? 수직거리를 구하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직선하면. 근데 지금은 그냥 거리 공식 하나 연습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참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머리를 풀 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요. 자, 루트만 없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죠. 제곱 전개하면 2차식에 불과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루트가 두 덩어리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돼서 이게 더 이상 식을 변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요. 자, 이 아이디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떤 식을 구한다고 해서 다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를 갖다가 그림, 즉 뭐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생각한다. 자, 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용 문제를 풀 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있는 루트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보던 식이라,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지? 그럼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사이의 거리일까요? 이리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봐. 여기가 3이 있다고, 선생님 x, 3하고 1, y의 거리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맞아요. 그렇게 해도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되게 불편할 겁니다. 자, 지금은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지? 3 빼기 y를 갖다가 y 빼기 3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요 앞에 있는 놈은 어떻게? 그지? x, y와 이거 한번 써볼까? x, y에서부터 1, 3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것도 여기 x, y를 사용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 x, y부터 0, 0까지의 거리로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더했다 이렇게 보고 그림에다 표시해 보면 자, 0, 0 여기 있습니다. 1, 3은 여기 있고요. 그럼 x, y는 어딘지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해서 제일 두 거리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나오겠냐입니다. 이해 가시지? 그러면 뭐 요 점을 어디다 적으면 되겠어? 그치? 거리를 더해서 제일 작으려면 이렇게 연결해서 그 위에 어딘가에다 x, y를 잡아버리면 그치? 이 길이 더한 게 일직선이 되니까 제일 작은 길이가 나올 것이다. 어우, 참 그림으로 변형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답은 뭐겠어? 최소값은 결국 이 전체 길이가 답이 되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써주면 루트 1제곱 더하기 3제곱 바로 되겠죠. x좌표 차제곱 y좌표 차제곱 해서 답은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자, 아까 그 문제랑 비교되는 문제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최소값 구하라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얘도 결국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이해하기만 하면 문제는 끝나겠어요. 그럼 얘를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이해할 것이냐인데요. 자,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x, 0을 잡을게요. 한 점을. x, 0으로 잡으면 여기는 1,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잡은 점을 여기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점을 물고 가서 뭔가 연결된 거리가 될 거니까. 그럼 얘도 x, 0에서부터 3, 5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 1, 2가 있고, 3, 5가 뭐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돼. 그러면 x, 0은 그지? x축 위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 더해서 가장 짧은 거리가 돼야 된다. 그 요 점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자,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중학교 때 많이 배운 요렇게 거쳐가는 선의 대칭에서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최단 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결국 결국 최단 거리의 답은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루트 53 이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냥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증명 문제 하나인데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설명은 안 썼습니다.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가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그냥 삼각형들을 쭉 그려놨어요. 자, 이걸 증명하는데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리 공식을 쓰려면 좌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에서 증명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좌표가 하나도 없는데 거리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선 뭔가 놔줘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얘를 뭐 모르니까 A, B라 놓고 요 B를 뭐 C, D라 놓고 얘를 E, F라고 놓으면 그러면 요 M의 좌표도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럼 얘도 좌표로 좀 있으면 배우게 돼요. 그럼 얘도 좌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등식들을 만들어 보면 사실 등식이 성립함이 만들어집니다. 이해 가시겠어? 그러니까 요거리, 그다음 요거리를 다 거리 공식을 써서 만들어 보면 딱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문자가 6개나 되잖아.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이해 가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증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는 이 삼각형을 어디론가 옮기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서 증명해야 제일 편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려놓은 그림 중엔 얘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놓게 되면 그나마 좌표를 얘 A, B라 놓고 얘는 X축에 있으니까 뭐 C, 0이라 놓고 얘는 D, 0 이것만 해도 벌써 문자가 많이 줄죠. 2개나 줄었잖아. 근데 가장 좋은 그림이 어떤 거냐면요. 자, 어떤 거냐면 요 M을 원점에 오게 만드는 그 그림에서 증명하는 게 지금은 제일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버리고 여기에 원점이 M이 되도록. 자,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증명이 쉬워진다는 얘기. 그러면 자 잡아보면 어떻게 돼? C를 모르니까 A, 0 이렇게 잡고요. A, 0 얘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2개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0 그리고 얘는 B, C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치? 왜? 요 점은 모르니까 이 2점만 X축에 정확하게 가운데 오게 놨을 뿐이지 A는 임의의 점이니까요. 또 다른 문자를 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문자가 A, B, C 세 문자로 다 표현되죠. M은 어차피 원점이니까 알고 있고. 자,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거리 공식을 쓰기가 가장 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AB 제곱이니까 요 거리죠. 요 거리를 제곱하면 이거 잠깐 써볼까? 루트 B 플러스 A X좌표의 차제곱 Y좌표의 차제곱 요게 AB 그럼 AB를 또다시 제곱하고 플러스 이제 AC도 마찬가지죠. AC도 루트 B 빼기 X좌표 차제곱 Y좌표 제곱해서 이것을 또 제곱한 이게 좌변이 되겠죠. 마찬가지 우변도 마찬가지로 식을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2 곱하기 AM 제곱 플러스 BM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요. 이제부터는 그냥 노가다입니다. 자, 루트가 다 없어지잖아 어차피. 루트가 다 없어지고 안에 있는 식을 다 제곱 전개만 해주면 어렵지 않게 2개가 똑같다는 게 보여져요. 바로 우리 눈으로. 그래서 증명을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증명하는데 지금 꼭 기억할 게 이겁니다. 삼각형을 우리가 편한 위치로 가장 계산하기 편한 위치로 옮겨서 증명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겠구나라는 이 느낌을 좀 받아들여시고 그 다음에 증명은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꼭 암기까지 해서 다음 어떤 도형, 응용 문제에서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자, 먼저 외분점은 좀 이따 볼게요. 자, 이게 좀 복잡해서 먼저 잠깐 놔두고 자, 내분점 먼저 봅니다. 그 내분점도 두 종류예요. 수직선 위에서 생각하는 내분점이 있고 좌표 평면에서 생각하는 내분점이 있어요. 이게 같이 구조는
자, 요거부터 갑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B가 있고요. 얘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3대2의 비율로 3대2의 비율, 거리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요 점을 우리는 요 점, 두 점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한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지. 자, 요 점의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문제는. 자, 요 점 두 점은 좌표를 줬고요. 얘를 x라고 놓으면 자, 이 x 좌표를 이렇게 구하면 돼. 있는 그대로 거리 공식을 써봐요.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x 빼기 x1 그리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x 빼기 x2 이렇게 되겠지. 이 거리비가 3대2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이 뭐야? x가 x1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위치상 분명히.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얘는 x가 x2보다 분명히 왼쪽에 있는 게 위치상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죠. 자, 요 b가 3대2다 해서 자, 요걸 내항하고 외항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바로 x를 써봅니다. 구하고자 하는 x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5분의 이렇게 되겠죠. 안 써진다. 이 숫자가 안 써진다. 자, 여기로 쓸게. 자, 여기서 자, x는 5분의 이거 넘어가니까 3x2 플러스 2x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외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잠깐 5자를 있잖아. 5자를 3 플러스 2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요게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와서 그대로 3 플러스 2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요 공식하고 그림을 잘 매치시키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여기 써놓은 공식하고 여기 있는 문장하고 여기 있는 그림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은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글자만 읽고 공식 쓰는 거 되게 위험해요. 자, 그림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3 플러스 2가 분모가 요 b를 두 개 더한 게 돼. 네. 그 다음 위에 3x2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b하고 이 먼 쪽에 이 b와 두 점 AB 중에 더 먼 쪽에 있는 점을 곱한 거야. 그 다음에 2라는 비율과 이것과 먼 쪽에 있는 점 x1을 곱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그지?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꼭 그림과 같이 기억하시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한번 통해서 공식을 쓰려고 하는 게 처음엔 되게 낫습니다. 꼭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 아직 그림 중요합니다. 다 같이 기억할 수 있게 꼭 좀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다시 한번 일반화를 시켜본 거예요. 자,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M매는 당연히 그 양수입니다. M매는 양수예요. 음수로 비율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자, 그랬을 때 분명히 그림은 요 중간에 어딘가에 M 대 N의 비율의 점이 있고요. 자, 요 점의 좌표를 x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x는 m 플러스 n분의 다시 한번 m과 먼 쪽의 좌표인 x2를 곱해주고 n과 먼 쪽의 좌표인 nx1 이렇게 해서 써주면 공식이 돼. 근데 마지막으로 좀 조심할 건 요거 분모를 m을 먼저 썼으면 분자도 m을 먼저 써주세요. 나중에 외분 때문에 그래. 지금은 안 헷갈리지만 덧셈이라 필요가 없겠지만 n을 뒤쪽에 썼으면 반드시 분자도 n을 뒤쪽에 쓸 수 있게 이렇게 공식을 같이 위치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수직선 위의 외분점입니다. 자, 외분이란 말은 아까 내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면요. 자, 이렇게 있고 내분점은 요 안에 어딘 지키는 거야. 말 그대로 두 점의 내부 이런 개념. 외분점은 이것과 다르게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에 찍히는 게 외분점이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점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 있냐면 지금으로선 요 정도에 있어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편해요. 점 A에서 3 떨어져 있으면서 점 B에선 2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돼요. 아, 요때 이것의 비율이 3대 2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쌤 말 이걸 보고 바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친구는 그대로 잡으면 좋겠고요. 좀 헷갈리면 이렇게 보란 얘기야. A점에서 3 떨어져 있는데 B에선 2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점.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요 x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와 비슷합니다. 거리를 그대로 만들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x 빼기 x1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 거리가 x 빼기 x2 그 비율이 3대 2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얘는 분명히 그림의 위치상 얘가 양수니까 안에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얘도 양수네요. x 빼기 x2 그게 3대 2다. 그래서 내양 외양 정리하면 3x 마이너스는 2x 마이너스 2x1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요 x 이렇게 넘겨서 모아 보면은 요걸 넘기자. 2x가 넘기면 x는 그냥 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3x2 빼기 2x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자, 요게 답은 답인데요. 요 분모에다가 선생님이 아까 요거 2가 넘어가니까 3x 빼기 2x 그거를 3 빼기 2로 나눴다. 이렇게 그냥 표시해 볼게. 어차피 1이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식화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공식과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그림을 같이 한꺼번에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림에서 어떻게 되나? 아, 이 b를 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에서 이 두 b를 이제 뺍니다. 그러면 3을 먼저 썼으면 여기도 3을 먼저 쓰고 b를 여기도 2를 쓰면 뒤에다 2를 쓰면 여기다 2 쓰란 얘기. 그럼 아까처럼 b와 먼 쪽 좌표를 곱한 게 돼요. 3하고 요 두 점 중에 3하고 먼 쪽이 누구냐 하면 얘 같잖아. 근데 그림에서 이러면 위험하고 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는 분명히 두 점 중에 먼 점이 저 점일 거 아니야. 그 얘는 얘랑 곱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얘랑 곱하게 되면 얘는 얘랑 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시 한번. 요 b가 두 점 중에 더 먼 쪽이 쟤거든, 쟤. 이해 가겠어요? 응.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결국 얘는 얘랑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3과 먼 쪽 점, 2와 먼 쪽 점을 곱해서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좀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까도 했지만 이 문장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림에서 공식을 쓴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같이 연습할 수 있게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똑같이 외분점인데요. 이제 비율이 달라졌어요. 비율이.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찍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돼? A점에서 1 떨어지고 B에서 3 떨어지니까 이제는 요 정도 되겠어요. 요 정도. 이해 가시겠나? 그지? 그래서 요 B가 1대 3의 비율, 1대 3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처럼 유도 과정을 똑같이 써보면 자, 공식처럼 바로 써볼까? X는 어떻게 된다고? 두 B를 빼라고요. 두 B를 빼라고. 1 빼기 3 이렇게. 그러면 1을 먼저 썼으면 여기도 1 곱하기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3을 뒤에 썼으니까 3 곱하기를 뒤에 써주면 돼요. 그럼 1은 누구랑 곱할 거냐 이런 얘기야. 1하고 3은 누구랑 곱할 거냐. 자, 1과 먼 쪽이 문제가 준 이 두 점 중에서 요 점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1하고 먼 쪽 점 x2를 곱하고요. 3하고는 그럼 얘를 곱하면 되겠죠. x1 이렇게 곱해 주시라. 자, 이거 여러 번 연습해서 위치하고 공식하고 정확하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분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돈한 겁니다. 공식화해서 쓰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해서 외우기 바라요. 자,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두 가지가 있죠. 앞에 B가 클 때와 뒤에 B가 클 때가 다릅니다. 그림이. 자, 다시 한번. 앞에 게 더 크면 어떻게 돼요? M 대 N은 아까 얘기한 대로 A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M 대 N의 비율로 온 요 점을 얘기하고요.
요 점. 마찬가지. 이제 m이 더 작으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b로 오는 이런 m 대 n의 비율을 이루는 요 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요 점이든 요 점이든 다행히 공식이 같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어떻게 된다고? 외분이니까 두 b를 빼라고. m 빼기 n분의. 그래서 m하고 먼 쪽, n하고 먼 쪽인데 두 점의 위치상 n하고 먼 쪽이 얘죠. 분명히. m하고 먼 쪽은 얘야. 그래서 mx2 빼기 nx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요 위치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mn이 그대로 앞뒤 순서에 맞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외분 내분입니다. 자, 이 좌표 평면도 아까 수직선에서의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갑니다. 자, 평면에 두 점이 있고요. 여기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내분점이든 뭐 좀 이따 할 외분점이든 간에 이 내분의 분점은 분명히 어때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상에 있겠죠. 분명히. 아까도 그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A, B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M 대 N 뭐 이런 점을 우리는 요 점을 우리는 구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요 점을 잠시 뭐 C라고. 그럼 C점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 여기서 이렇게 다 X축에 수선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1이고 요 점의 좌표가 X2가 되겠죠. 여기 X좌표니까. 그다음에 C점의 X좌표를 잠시 X라고 놓으면요. 우리가 구할 게 요 X, 그제? 그럼 결국 어떤 닮음에 의해서 요 길이의 비도 똑같이 M 대 N의 비율을 이룰 거 아니야. 이해 가시지? 요 비율 그대로 여기서도 비율이 나타날 거니까. 그럼 결국 C점의 X좌표는 어때요? 아까 했던 수직선상에서의 그 좌표하고 똑같습니다. 맞지? 그지? 그래서 자, 여기다 결론을 쓰면 자, 우리가 구할 저 C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내분점 공식을 쓰란 얘기야. 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바로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X좌표가 나오겠네요. 이해 가시나? 그죠? 마찬가지야. 요 점에 Y좌표들을 이렇게 당겨서 생각하면 여기가 Y1, 여기가 Y2 요 점을 우린 구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요 비율이 M 대 N의 비율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요. 여기서 또 내분점 공식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만들어주면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두 번만 각각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외분도 그렇습니다. 외분도 분명히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상에 어딘가 있는데 m이 n보다 큰 경우만 하나 볼게요. 그럼 어디 있을까?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이쪽에 있겠죠? m이 더 크니까 요 점을 구하라. 그래서 요 비율이 현재 m 대 n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x좌표 생각하면 x1, x2 우리가 구할 게 요 좌표고 여기가 m 대 n의 비율로 이렇게 내분이 되니까 외분이 되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마찬가지 외분점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좌표가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컴마 마찬가지 y점의 좌표도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그지 m 대 n의 비율로 마찬가지 요 점의 좌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됩니다. n-n분의 my2-ny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뭐 평면이라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고요. 외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공식을 실전으로 이제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예제 5번이요. 자, 문제 4개 있고요. 자, 간단하게 그림하고 공식만 연습합니다. 자, 먼저 문제가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도 찍어보고 좌표도 써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 얘기한 대로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니까 분명히 안쪽에 찍어야 되고요.
A점에서 2 떨어져 있을 때 B점에서 3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찍으란 얘기예요. 내부에서, 그지? 요 내부에서. 그럼 어디겠어요? 요쯤 되겠죠, 요쯤? 요 점이 여기서는 2 떨어지면서 여기서는 3 떨어진 지점 정도에 있겠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이제 공식처럼 써보면 어떻게 되나? 자, 내분이기 때문에 두 B의 합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플러스 3분의. 그럼 2를 먼저 썼으면 여기도 2를 먼저 써줘요. 그리고 3은 요 뒤에다 쓰고. 그러면 2하고 3에다 뭘 곱하냐면 먼 쪽의 좌표. 2하고 먼 쪽 좌표인데 X좌표를 만들 때는 X좌표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 곱하기 먼 쪽의 X좌표, 3 곱하기 먼 쪽의 X좌표 이렇게 쓰면 됩니다. Y좌표 마찬가지야. 두 B의 합분에 2 먼저 썼으니까 2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3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빠르게 연습만 해봅니다. 자, A, B를 2대 3 외분하랍니다. 그럼 A에서 2 떨어져 있으면서 B에서는 3 떨어져 있는 이 바깥쪽 지점이 어디겠느냐? 요쯤 되겠죠? 대충 요쯤. 요쯤. 그럼 여기서 2 떨어져 있는 비율에 요렇게 해서 3 떨어져 있다. 이런 비율의 점. 여기가 우리가 구할 외분점입니다. 자, 이것도 공식 그대로 쓰면요. 두 B의 차분의 2 빼기 3분의라고 쓰면 되겠죠. 2 빼기 3분의 2를 먼저 썼으니까 2 곱하기를 먼저 써였고, 그럼 2하고 먼 쪽은 두 점 중에 요 점이지,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먼 쪽의 X좌표 빼기 그대로 3 곱하기 먼 쪽이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X좌표. 그 다음 마찬가지에도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3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쭉쭉 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이제 문제는 조심해. BA를 3대 1로 옵니다. 그럼 B에서 3 떨어지고 A에서 1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쯤이겠네요. 여기가 바로 BA를 3대 1로 내분한 점이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림을 잘 보면서 그대로 3 빼기 1분의 플러스죠. 내분. 3 곱하기를 먼저 쓰고 먼 쪽의 X좌표, 1 곱하기 먼 쪽의 X좌표 마찬가지.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1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좀 재미없다, 그지? 많이 하니까. 자, BA를 3대 1로 외분하라. 그럼 어딘지 알겠죠? 여기서 3 떨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서 1 떨어져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요쪽에서 여기 나오겠네. 3대 1이니까 한 요쯤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미안. 선생님 잘못 찍었지? 잘못 찍었어. 그지? B에서 3 떨어지니까 요쪽에 있겠죠? 선생님 깜빡. 여기. 그래서 여기가 3이면서 여기가 1 되는 그런 비율의 점이겠죠. 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공식 그대로 3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먼 쪽이 어디겠어요? 요겁니다. 1이 먼 쪽이 요 점이잖아. 그지? 3 곱하기 먼 쪽의 X좌표, 1 곱하기 먼 쪽의 X좌표. 마찬가지 3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1 곱하기 먼 쪽의 Y좌표. 맞나요? 3하고 2지? 먼 쪽이 2고요. 1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림과 공식 정확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죠. 자, 세수 AB가 있고요. 비교하랍니다. 대소 비교를 하라.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리가 상에서요. 수의 대수 비교를 할 때 뭐 어떤 방법이 있었죠? 두 개를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거나 나누어 보거나 했었죠. 이거 기억납니까? 자, 이거 계속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마음껏대로 안 됩니다. 이걸 빼거나 더해보거나 했을 때 뭐 될 수도 있지만 숫자가 꽤 복잡해져서 좀 확인하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비교가 가능하냐면 수직선에 나타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실수를. 근데 잘 보면 이 세 식이 다 세 숫자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내분 외분 공식 형태죠. 어떻게 보면 될까? 요 3자를 이렇게 쓰면 보이나요? 요 4자도 마찬가지. 보이죠? 그렇지. 공식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분점으로 생각해서 수직선에 나타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루트 17하고 루트 23이라는 두 실수가 있고요. 자, 먼저 A는 어떻게 될까? 맞지? 이건 딱 그냥 여기가 얘도 1 플러스 1로 이렇게 생각하면 1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대1 내분점? 중점을 얘기하겠네 결국. 자, 요 지점에 A가 있겠어요.
같은 비율로. B는 노란색으로. 자, 어떻게? 여기 2가 붙은 거 보니까 여기서 먼 쪽의 좌표랑 B랑 곱한 거니까 이런 비율이 되겠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여기가 2, 1대 요런 비율로 쪼개진 점이 바로 B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네.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돼요? 3 곱하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3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밑으로 갈까? 1대 3 정도 이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 쓴 지점의 좌표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어요. 이 지점이 C가 됩니다. 그럼 수모 그대로 대소 비교니까 이런 거보다 A가 크고 A보다는 C가 크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예제 7번입니다. 자, 이것도 꼭 굉장히 중요한 공식의 유도 과정 문제인데요. 자, 세 좌표를 주고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 그럼 당연히 무게중심의 어떤 성질을 써야 되겠지, 그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당연히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연결하면은 요 점이 바로 아랫변, 그지? 중점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 비율이 이렇게 해서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된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선생님이 오심을 좀 정리하긴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요 점부터 생각합니다. 요 점. 요 점은 BC를 어떻게 중점이니까 1대 1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대 1 내분점 공식을 뭐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바로 할까요?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먼 쪽, 1 곱하기 먼 쪽 하면 어떻게 나온? x2, x3, 컴마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y2, y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구해놓은 점과 이 A점을 가지고 2대1 내분점을 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됐지? 그럼 바로 쓸 수 있겠습니다. 2 플러스 1분의 그래서 먼 쪽에 X좌표랑 곱하지? 그러면 뭐가 나와? X2 더하기 X3 플러스 1 곱하기 먼 쪽 X1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먼 쪽 Y좌표 해서 Y2, Y3 그 다음에 마찬가지 Y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는 공식 다시 한번 쓰면요. 3분의 X1, X2, X3, 콤마 이렇게 된 거. Y1, Y2, Y3.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무슨 말? 세 꼭지점의 좌표를 평균 낸 거죠. 더해서 3 나눈 그 평균 값이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사실. 자, 뭐 유도 과정 간단하게 알고 있고요. 꼭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의 세변 ABC 세변을 MDN으로 내분한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래 무게중심과 일치함을 보여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냥 그림에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대1로 내분하고 2대1로 내분하고 여기도 2대1로 내분해요. 그 내분점을 연결한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은 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좀 이따 뭐 증명도 하겠지만 사실을 암기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임의의 점 ABC라고 해서 얘를 뭐 문자를 x1, y1, x2, y2, x3, y3라고 놓고 증명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앞에서도 중선 정리할 때 얘기했었죠. 자, 임의의 삼각형이니까 얘를 내가 임의로 옮겨서 그지? 어디로 갖다 놓고 증명하든 일반성을 잃지 않겠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자 6개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오게 만든 다음에 증명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A, B, C 이렇게 세 점을 옮겨 놓고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임의의 점으로 잡아야 되니까 뭐 B 플러스 B, C 요거는 X축이니까 뭐 A, 0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0,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문자가 시킨 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M 대 N 여기도 M 대 N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내분한 요점. 자, 좌표를 다 만들어 보죠, 뭐. 요게 요점부터.
자, 내분점 공식 그대로 씁니다.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하니까 nb가 되네요. 마찬가지 m 플러스 n분의 nc가 되겠습니다. 그지? m명 nc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m 플러스 n분의 ma가 되고요. 0 되겠죠? 마찬가지 m 플러스 n분의 m 0이 되고 0 되겠네요. 그지? 0이라고 쓰지 그냥. 0이 됩니다. 마찬가지 요 점도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b, mb 이쪽은 0이 m 곱하기 b, na 여기 na가 더 붙구나. na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c가 되고 0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돼요? 3분의 좀 복잡하겠다. 그죠? 3분의 x좌표 3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지? 이렇게 3개 더해주면 m 플러스 n분의 뭐가 나와요? 이거 다 써야 되겠다. 그죠? 이거 다 써주면 m 플러스 n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n에 b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 부수가 조금 컴마. 좀 길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이건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y좌표지, 그지? 이 y좌표 3개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여기다 써주면, 쓴 김에 이것도 쓰자. m 플러스 n분의 어떻게 돼? 0이 되니까 m 플러스 n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얘가 3분의 없어지고 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여기는 3분의 c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봤더니 어때요? 얘가 그지? 원래 있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일치함이 보여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증명은 간단합니다. 공식만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같이 자, 지금 금방은 여기다가 내분점을 찍어서 만든 삼각형이지만 사실 같은 비율로 외분해도 같은 그런 성질이 생겨요. 이해 가시겠어? 만약에 여기서 뭐 2대1로 외분하고 얘도 2대1로 외분하고 얘도 2대1로 외분해서 연결한 삼각형도 무게중심이 원래 거랑 똑같습니다. 같이 기억해요.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마름모 ABCD가 있고요. 좌표들에다가 미지 문자를 껴놓고서 얘를 구하라가 문제죠. 자,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거 알겠죠. 마름모 ABCD란 말이나 뭐 직사각형 ABCD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꼭지점을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붙여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A, B, C, D 이렇게 큰일 나요. 한쪽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돌면서 그 문자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AB를 구할까요? 마름모의 정의부터 생각하는 친구에 괜찮습니다. 마름모의 정의가 뭐였죠? 그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뭐 점들 다 있으니까 거리 공식 다 쓰면 돼요. 요 거리 AB 거리 공식 쓰고요. 뭐 BC, CD, D, DA 그렇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해서 그럼 등식이 다 해서 뭐 이게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문자는 2개밖에 없어서 연립방정식이 계산돼서 AB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써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중학교 때 했던 건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좀 특수한 도형이 마름모가 있었죠? 그리고 또 평행사변형 중에 특수한 게 직사각형이 있었고 그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됐었습니다. 그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갖는 그냥 통째적으로 이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 중에 하나가요. 중점이 일치한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평행사변형은 요 점과 요 점의 이 대각선의 중점하고 이쪽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이등분하잖아. 이해 가시겠어? 대각선이 이 중점에 대해서 서로 길이가 항상 똑같게 됩니다. 이런 성질. 그럼 당연히요.
안에 있는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이런 성질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성질을 먼저 써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자, 첫째, 자,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봐. 그럼 이 그림에서, 자, 여러분들 그림이 좀 거기 보시고, 이렇게 요 두 점 가지고 중점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나? 2분의 a 플러스 7, 2분의 4 이렇게 나오죠. 요 중점하고 그 다음에 BD 쪽, 요쪽으로 본 중점을 계산하면요. 2분의 b 플러스 3, 2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두 중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뭐 뒤에 건 똑같으니까 요 x좌표가 일치해야 되니까 뭐가 나와요? a는 넘어가요? b 빼기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런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a, b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조건은 그냥 마름모가 갖는 성질 중에 길이가 같다 쓰겠습니다. 뭐 제일 편한 게 여기겠죠. 알고 있는 점을 껴서 이렇게 길이가 같다를 두 개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리 공식 쓸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선생님 바로 써보면 어떻게? 자, 거리가 같다. 아니 길이가 같다. 써보면 루트 a-3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 이쪽 길이는 루트 16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 자, 이거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양변 제곱한 다음에 a 값 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두 가지 요식하고 두 개를 연립만 해서 a, b를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거기 있는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 길이가 같다는 거. 하지만 중점이 일치한다가 식이 꽤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걸 먼저 써주고 그걸로 안 풀릴 때 이런 뭐 거리가 같다든지 라는 어떤 그 도형의 추가 조건을 따로 하나를 더 써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의 오심이라는 페이지가 나오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중3 때. 그 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정의와 성질 해서 표를 잘 보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걸 꼭 암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정의가 뭐고 성질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개를 다. 근데 약간 혼용해도 됩니다. 정의가 위에 건가 밑에 건가 성질이 밑에 건가 위에 건가는 좀 헷갈려도 돼요. 사실.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두 정의와 성질에 관련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뭐 따로 쓰거나 뭐 따로 보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써놓은 거고요.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좀 어떻게 이것들이 이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0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BC와 만나는 점이 D입니다. 자, 됐지? 그럼 요 그림에서 어때요? 요 2등분이니까 요 BD하고 DC 두 길이가 같겠죠? 이게 중점이겠지? 자, 이러면 또 예하는 친구들 많아요. 큰일 나죠? 각이등분하고 길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 똑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활용하죠? 그림 보자마자 여러분들 많이 썼던 공식 기억나죠? 뭐 따로 안 쓰겠습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요 밑변의 길이 비율하고 같았죠? 기억납니까 이거? 굳이 쓰자면 AB 대 AC의 B가 BD 대 DC의 비율과 같다. 너무나 기본적인 도형설 외우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구해봐요. AB. 요 변의 길이를 직접 구해보면은 요게 26이 나오고요. AC 구해보면 10 나옵니다. 거리 공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거리 B가 결국 13대 5가 나오게 돼요. 13대 5의 비율. 결국은 여기가 13대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3대 5. 그럼 보이죠? 그래서 이 점을 내분점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 써보면 어렵지 않게 이게 5,-1이 나옵니다. 자, 이건 따로 안 해도 되겠지. 내분점 공식만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이래서 뭐 답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재밌겠네요. 요 B점에서 한 번 더 각을 2등분해 봐요. 이런 식으로. 뭐 요 점을 2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쪽 삼각형에서 생각해봐. 요쪽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이 비율하고 같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이용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이 길이는 구해놨고요. 그럼 이 길이는 구해질 거 아니야. 여기 좌표 나왔으니까. 맞지? 자, 그리고 결국 두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비가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요 두 점 가지고 또 내분점 공식 한 번만 써주면 이 점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논리의 흐름은 따라가죠. 이것도 굳이 안 합니다. 아하, 요 점도 구해지겠구나. 한 번 더 이런 작업을 거치면. 근데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뭐가 돼요? 무슨 심? 그지? 내심. 보이죠?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게 내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심 구하는 건 나중에 직선에서 나오긴 하지만 자, 이렇게 도형적으로 내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무게중심을 주고 그래서 AG, BG, CG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줬어요. 거리를. 자, 그리고 마지막 BC의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뭐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무게중심이라는 거를 잘 관찰해 보십니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죠? 그지? 세 중선의 교점 그리고 그게 갖는 성질은 그 선을 중선을 하나 연장했을 때 그 길이가 2대 1이 된다는 사실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4니까 요 길이는 2다라고 나올 거고요. 이 밑변이 이렇게 2등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성질은 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요 삼각형 BGC 있잖아, BGC. 요 삼각형에서 얘가 중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떠오르는 뭐 아이디어가 있나요, 없나요? 그지? 앞에서 강조한 중선 정리가 있죠. 삼각형의 중선이 있을 때 나오는 공식. 자, 요 변의 길이를 뭐 둘 다 잠깐 A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중선 정리 그대로 쓸 수 있죠. 암기 꼭 해야 됩니다.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2배의 2의 제곱 플러스 A제곱 기억나세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2배입니다. 합에. 꼭 암기하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 A 값은 해보세요. 루트 13 나옵니다. 그래서 밑변 BC는 이제 A가 2개니까 답은 뭐 2루트 14 뭐 이렇게 답은 되겠죠. 자, 간단하게 뭐 오심에 관한 건 2개만 풀어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한 이 도형 점과 좌표 단원에서 나오는 공식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부 전체에서 할 도형의 기초가 됩니다. 꼭 많이 활용해 보시고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